안녕하십니까. 한자의 부수해설과 자원풀이. 오늘은 사획, 불화, 손톱조, 아버지 부, 본받을 효, 내자를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화. 이 불화자는 불이 타 올라가는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이 불화자가 어떤 글자의 그 밑에 아래 부분으로 갈 경우에는 연화발이라고 해서 점을 4개를 찍죠. 이와 같이 불화부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 불이 활활 타는 모양을 본뜬 글자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죠. 불이 타는 모양이니까. 그래서 상형 문자이다. 불이 타는 모양이니까 그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그리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점점 이렇게 커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점주, 그 다음에 연화발, 이 불똥주, 점주, 요 점을 하나 찍으면 불똥주, 점주자인데, 그것이 4개가 되면은 지금 저와 같이 어떤 글자의 밑으로 갈 경우에 연화발, 밑에 부분으로 가니까 연화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연화발이 이렇게 불이 붙으면 그 모양을 본떠서 불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불 위에 불이 또 올라가게 되면은 불꽃염이 된다. 불꽃염. 이와 같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점점 불을 붙이게 되면은 점점 이렇게 커져 나가기 때문에 그 모양을 그대로 변화시킨 모양이 이와 같이 된다. 불똥주, 연화발, 불화, 불꽃염, 이와 같이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물과 불을 우리가 상대되는 개념으로 분석을 해보면, 왜 불은 화가 되고 물은 수가 되었을까? 물은 술술 내려가니까 자연의 소리를 따서 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활활 타니까 활활 타는 이 자연의 소리를 가차해서 마찬가지로 불화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자의 뜻과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연의 소리를 가차한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인체에다가 이 물과 그 불을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의 몸을 이와 같이 몸신자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몸, 이 코 인중을 기준으로 해서 가만 분석을 해보면, 코라든지, 그 다음에 눈, 귀, 이런 경우는 이 구멍이 2개씩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그 음이라고 해서 물과 비교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음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코 인중을 기준으로 우리 아랫부분에 있는 우리 몸의 어떤 구멍을 가만 생각해 보면 입이라든지 항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열이 나죠. 그래서 불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 뜨거우니까. 이것을 양의 기운이라고 한다. 우리 몸에도 이와 같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물과 불. 결과적으로 음의 기운이 이 위에 있고 양의 기운이 이제 밑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화가 치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화가 나게 되면은 그것이 위로 올라와서 이제 입까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으로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열을 갖다가 이제 풀어야 되고 그게 이제 풀지를 못하게 되면은 머리가 아픈 게요. 머리에 열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비교해서 공부도 해볼 수 있다. 간단하게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또 그것이 잘못 사용되면은 피해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재앙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재앙제자가 있는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꼭 불에 대한 재앙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 물하고 불 이것이 이제 합쳐져서 재앙제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재앙제가 된다. 이와 같은 경우가 이제 재앙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어떤 글자에서 밑으로 갈 경우 몇 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뜨거울 열자가 있는데 뜨거울 열. 요 글자도 또 분석을 해보면 재미있는 글자인데 좀 어렵기는 하지만 쉽게 익히는 방법으로 요 위에 부분이 이제 흙이니까 흙을 요 다음에 있는 글자가 이제 파니까 팔자, 8팔자죠. 그러니까 흙을 파니까 흙이 또 있다. 결과적으로 흙을 파도 그 구덩이는 생기지만 흙이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이 알환자인데 조약돌이 있는데 그것이 불에 달궈져서 벌겋게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구덩이를 파니까 여기에 조약돌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토끼가 꽤 많은 토끼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려고 하니까 토끼가 그 꾀를 부려서 저쪽에 가면은 불고기가 있다. 나 먹어봐야 얼마 안 되니까 불고기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호랑이를 인도해서 여기에 불고기 있지 않느냐 해서 이 구덩이에 벌겋게 이렇게 달아져 있는 이 조약돌을 호랑이에게 이제 그 얘기를 해서 호랑이가 그것을 집어먹으러 뛰어들어갔을 때 토끼는 도망을 갔다. 그렇게 이제 풀이가 또 가능해요. 이와 같이 해서 어떤 글자를 어려운 한자를 우리가 익히기 위해서 다양하게 풀이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금을 흑자인데 이거는 뜨거울 열자고 이거는 금을 흑. 밑에 이 불을 떼니까 요거 흑토자고 이거는 굴뚝을 뜻해요. 그러니까 불을 떼니까 이 굴뚝으로 연기가 나가는 모양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금을 흑자다. 이 굴뚝에는 또 걸림이 생길 거니까 이 한자에서 그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술무 이건 장작덤이고 이거 사람 인자인데 장작 위에 사람을 이렇게 올라가게 하고 밑에 불을 지르면 타서 없어진다. 이거 없을 무자예요. 이건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이 불이 밑에 와서 끓이거나 또는 뭐 태우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 보면은 놈 잡자에다가 이 연화발이 들어가면 삶을 자 또는 뭐 끓인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왼쪽으로 갔을 경우 이렇게 하면은 촉자가 되는데 밝혀준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밝혀준다. 그래서 이 어떤 글자가 있으면 왼쪽으로 갔을 경우는 밝혀준다는 뜻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또 하나 더 보면은 이것은 등자다 이거예요. 등잔불 등. 등잔불 등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그럴 연자인데, 그럴 연 또는 뭐 불탈 연 다 되죠. 그래서 그럴 연자는 요것은 이제 이와 같이 이 연하발 불이 밑으로 간 경우인데, 요 위에 있는 부분이 개고기 연자죠. 고기 육자에다 개견자니까 개고기 연. 개고기는 불로 밑에서 불을 놔서 거슬러서 먹으면 맛있자. 그렇지. 해가지고 그럴 연. 우리가 자연이다 뭐 이렇게 할 때 그럴 연자 쓰죠. 또 불탈연이라고 할 경우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정체가 되어서 불화변에 이 그럴 연자가 들어가면 이것이 이제 불탈연자인데, 불탈연. 과거에 그 이 대연각 호텔에 불이 난 적이 있어요. 아주 그 큰 불이 난 적이 있는데, 그 대연각이라고 할 때 이걸 쓰는 거예요. 대연각. 대연각이다. 이러면 대연각이 되죠. 그러니까 이 명칭이 대연각 호텔인데 역시 큰 불이 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와 같이 이 불화자를 여러모로 우리가 공부해 볼 수가 있다. 또 물하고 비교해서도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톱조. 손톱조자는 또 변형을 시켜서 어떤 글자의 그 윗부분으로 갈 경우는 줄여서 이와 같이 쓰는데, 이 손을 갖다가 이렇게 펴면 손숫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손을 뒤집어서 이렇게 물건을 잡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이 모양이 손톱조자가 되는 거예요. 물건을 짚는 모양, 물건을 또는 뭐 잡는 모양이다. 결과적으로 물건을 이렇게 잡는 모양을 본뜬 글자이니까 상형 문자다. 손톱. 이 손톱이라고 하는 것이 손이 있으면은 손가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끝부분에 손톱이 있어서 이 손을 갖다가 실제 보호를 하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수족갑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손이나 또는 발이나 여기에 이 두를 갑자, 이 껍데기 이것을 갖다 딱딱한 것으로 두르고 있다. 이것을 묶어서 수족갑이라고 해요. 손이든 손가락에 또는 발이든 발가락에 이 두를갑, 이 딱딱한 것을 두르지 않았으면 손가락, 발가락이 보호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묶어서 수족갑이라고도 한다. 수족갑. 그 다음에 그 손에는 손가락과 손톱의 모양이 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수유지조형이다. 수유지조형이다. 수유지조형. 손수, 있을유, 손가락지, 가르킬지, 손톱조, 모양형. 손에는 손가락과 손톱 모양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에는 손톱과 손가락과 손톱 모양이 있다. 이걸 묶어서 하면은 수유지조형인데, 이와 같이 한자를 또 익혀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 손톱조자가 위로 갔을 경우는 줄여서 이와 같이 쓴다고 했는데, 다툴쟁. 우리가 전쟁한다든지 뭐 투쟁한다든지 할 때 쟁자 이렇게 쓰는데, 손과 요거 오른손이죠. 손에 막대기를 잡고 서로
당겼다 놨다 네 거다 내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다투는 거예요. 그 다툴쟁. 손과 손으로, 이게 오른손 우자니까 손과 손으로 막대기를 잡고 서로 네 거다 내 거다 당겼다 놨다 한다. 그게 이제 다툴쟁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손톱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끌기도 하고 이러죠. 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땅 이름 파자가 들어가면 긁을 파자가 된다. 긁을 파. 이런 경우는 손톱조 받침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완성된 받침이니까 받침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땅 이름 파자 이 안을 쓴다. 이런 것이죠. 쓰는 순서도 이와 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윗부분으로 가는 경우 또 하나 해보면 할위 무엇을 한다. 원숭이가 머리에 이 손을 얹어놓은 모양을 상형을 한 그러한 글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코끼리 이게 이제 길면은 코끼리가 되는 거죠. 코가 긴 짐승 코끼리 모양을 본뜬 글자를 이렇게 세워놓은 그런 형태도 되고 이런 경우에는 아까 여기서 여기 이 연화발을 여기 공부했지만 여기서는 사실 이 짐승의 발을 뜻하는 것이죠. 발을. 이거 이제 할위자인데 할위자 같은 경우는 윗부분에 손톱조자가 들어가 있어요. 손으로 무엇을 이렇게 머리를 만지고 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사람 인변에 이 할위자를 쓰게 되면 이게 거짓 위자가 돼. 거짓 위. 사람이 하는 것은 여기 할위자니까 사람이 하는 것은 거짓이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 노자 사상도 있죠. 그래서 요 사람이 한다 해서 이것을 풀어서 쓰면 인위가 되는 거예요. 그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한다. 사람이 억지로 무엇을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인위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좀 사람이 하는 거니까 틀리거나 또 어긋날 수도 있다. 이런 뜻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또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손톱조자는 뭐 이와 같이 우리가 공부해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많이 있는데 주고받을 수 뭐 이런 글자도 있죠. 주고받을 수. 이 글자가 이제 원래는 주고받을 숫자인데 줄 숫자는 이 제방변을 추가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줄 숫자가 되고 이거는 이제 받을 숫자가 되는. 원래는 이 글자가 주고받을 숫자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위에 있는 부분이 손톱조, 밑에 있는 것이 오른손 우. 이 중간에 있는 글자가 이제 덮을 멱자인데 사실은 이 덮을 멱자도 변형이 된 것인데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여기에 이 제방변 역시 이것도 손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추가시켜서 이 줄 숫자 이것은 줄 숫자로 쓰고 이것은 이제 받을 숫자로 현재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버지 부자. 왜 아버지 부자를 이렇게 썼을까? 요 밑에 있는 부분은 오른손을 뜻해요. 오른손 플러스 오른손에 막대기를 잡고 있다. 막대기를. 이게 뚫을 곤자인데 한자로는 이와 같이 만들어진 글자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막대기 들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또 변화를 시켜보면 오른손에 막대기를 이렇게 들고 있다. 이 글자가 다시 바르게 쓰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스릴 윤자예요.
다스릴 윤자에 또 변화를 주면 입구자가 들어가면 입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이거는 임금군이다. 임금은 말로 하고 또 그 밑에 벼슬이 있는 사람들은 또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다스린다. 군에 가면 지휘관들이 막대기 들고 다니잖아요. 지휘봉. 그 다음에 역시 집에 오면 아버지가 막대기 들고 있다. 이런 것이죠. 뚜를 곤자인데. 그러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 집에서 가장 역할을 하면서 막대기를 가지고 다스린다, 교육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뜻을 부여해서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회의문자이다. 이 아버지 부자는 회의문자라고 하는 뜻과 뜻을 모아서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또우자는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뚜를 곤자 여기서는 막대기니까 막대기라고 하는 그 개념이 다스린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뜻을 묶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회의문자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결과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다스리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과거에 시래지교라는 말이 있어요. 시래지교. 시와 예제로 교육이다. 요거는 글시자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예절인데 예절 예자. 이 글과 예절의 교육을 아버지가 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지금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교육과 또 학교교육, 사회교육 이렇게 또 구분도 하지만 아주 그 옛날에 한자가 만들어질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 집에서 아버지가 이와 같은 교육을 대부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부자에 여기에 땅 이름 파자가 들어가면 요 역할을 해서 아비 파자가 돼요. 아비파가 뭐냐 하면 여기서 나온 것이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존중하는 용어이다. 이런 것이죠. 또는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그 윗사람을 존중할 때 이 아비파자를 또 써요. 그런데 아빠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온 말이다. 존중한다는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 부자에 여기에 마늘 다자가 들어가면 또 아비 다자가 되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존중한다는 의미가 부여된 그러한 글자이다. 그래서 부자자효란 말이 있는데 아버지는 사랑자.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 이것이 이제 부자자효. 자, 그러면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식은 부모에게 이제 효도를 한다. 그래서 그 논어에 보면은 3년 무계의 부지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3년 동안 아버지의 아버지가 하시던 그 일을 고치지 않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어머니가 그걸 보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식이 아버지 하던 거 구식이니까 나 이제 안 해.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적어도 3년 동안은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어머니가 보고 이제 있으니까 이 자식이 제대로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효를 하고 있는가를 그와 같이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3년 무교의 부지도라. 한번 써볼까요?
3년 무계 고칠 계자죠. 고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부지도 아버지의 도 아버지께서 이제 하시던 그 일을 돌아가신 뒤에도 적어도 3년, 요 3년이라고 하는 게 3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꼭 3년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3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는 뜻이에요. 3이라고 하는 건 같은 글자가 세 자가 있으면 한자에서 많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입구자가 세 자가 있으면 물건품, 물건이 많다는 뜻이고 나무 목자가 세 자가 있으면 숲을 삼자인데 숲이 많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석삼자는 한일자가 3개 있으면 이것도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뭐 꼭 3년이 아니고 그 많은 기간 동안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생각하면서 고치지 않는다. 그게 이제 그 속에는 자식으로서 이 부모에 대해서 효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런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효, 본받을 효 또는 뭐 점괘 효 이렇게 하는데 점괘 효, 본받을 효, 효라고도 하고 이 점괘효, 본받을 효라고 하는 게 그 점을 보면은 그걸 그대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서 이 점괘효자는 그 산 때 산까지 6개 이걸 이제 6효라고 하는데 이 6개 이렇게 길게 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모양이 양을 뜻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잘라서 이렇게 놓으면 이건 이제 음을 뜻해요. 표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표시를. 음과 양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하는데 이 6개, 막대기 6개를 이제 6효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그 주역에서 말하는 효, 이것을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이 막대기 모양을 본뜬 글자니까 결과적으로 상형 문자가 된다. 상형 문자이다. 이 효자는 상형 문자이다. 또 본받을 효, 본받는다고 하는 뜻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효자에는 그렇게 많이 해당되는 한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부뚜막 조자가 이제 있는데 부뚜막 조, 조상육이라고 하면 고기 육자니까 부뚜막 위에 있는 고기, 이게 이제 조상육이에요. 부뚜막 조자에 이 효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시원할 상, 여기에 뭐 이렇게 굽혀 쓰기도 하고 똑바로 쓰기도 하는데 시원할 상. 그 외에 이 효가 놓이는 것이 택계와 비계가 있는데 자, 이 음의 기운은 내려오려고 하고 양의 기운은 올라가려고 한다. 이것은 내려오려고 하고 그럼 서로 이제 만나게 되니까 이와 같은 것을 이제 택계라고 해요. 택계. 그 다음에 반대로 양의 기운이 위에 있고 음의 기운이 밑에 있다고 하면 이걸 이제 천이고 지가 되고 천지 이러면은 이 하늘의 이 양의 기운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음의 기운은 내려가게 되면 이것이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비계가 된다.
따라서 여기에 태계와 비계를 효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놓이는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공부한 그 부수, 불화, 손톱조, 아버지부, 점괘효 이 네 자는 이 중에서 특이하게 이 아버지부자는 회의 문자에 해당이 된다. 의미가 아주 깊다 이런 얘기고, 오른손과 막대기다. 이것이 합쳐놓은 것이 이제 아버지다. 아버지는 이렇게 교육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막대기 들고. 그러니까 집에 가면 어머니보다가 아버지가 항상 더 겁이 나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한자 속에 그와 같은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와 같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원래 그것을 우리가 한자를 통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따라서 이제 사획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 그 조각장, 조각편으로부터 해서 사획 공부를 다음 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오획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